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잠깐이라도 푹 자고 싶어요 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확 끌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수면 전문의인 파트릭 르모안을 포함한 모두 6명의 수면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불면증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심각한 고통을 안겨줬었죠. 지금 현재 인구의 대략 40% 정도가 불면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현대는 거기다가 사회적인 시차라는 문제까지 생겼죠. 불의 사용법을 인류가 익힌 다음부터는 밤낮 주기에 영향을 인류가 덜 받는 그런 동물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19세기 말에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구의 발명 이후에는 야간 조명 문제 때문에 인류가 점점점 더 잠들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정말 괴로우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전날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어제 못 잤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기도 하고요. 한동안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을 때 들었던 노래도 있었습니다. 영국 밴드 무척 좋아했던 모하비스리라는 밴드가 있었는데요, Love Songs on the Radio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정말 잠이 저절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동안 잘 때마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일단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에 최적된, 그러니까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가 18도 정도, 또 소음이 없는 것이 좋고, 조명은 전부 다 꺼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늦은 밤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침대에는 잘 때만 눕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그리고 또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요, 혼자 자는 것이 나은가 둘이 자는 것이 나은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들은 경우마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자게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수면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이 자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근데 커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이가 나쁘다, 혹은 전날 밤에 싸웠다라고 한다면 따로 자는 게 수면에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하는 그 말들을 이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상인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갈수록 저열량으로 식사를 하라는 건데요, 특히 저녁에는 술을 마시면 안 좋다고 하고요. 근데 그럼 낮술을 하라는 건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초콜릿, 커피,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들의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에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몸에서 체내에서 제거하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 자체를 안 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면에 관한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지 말고 스스로가 그렇게 잔 수면의 패턴 속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편한 대로 그러면 자면 된다라고 이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낮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피곤해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잘 경우에 하루에 여러 번 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번에 30분 이상 자게 되면 야간 수면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면을 하더라도 나누어서 낮잠을 자라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껏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설명들, 그리고 이제 저자들 자체가 이 수면에 관련된 전문가이다 보니까 사건 수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기면증 같은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설명들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면에 관해서 굉장히 곤란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장거리로 외국을 갈 경우인데요, 항공여행을 하게 될 때 시차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죠. 완전히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체가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따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이제 자전 방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비행기로 장기 여행을 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잠은 들긴 드는데 너무 일찍 잠이 깨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잠이 드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잠이 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번 깨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차증후군에 관해서는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이 더 적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여행을 많이 하면서도 이 시차에 관한 문제가 아주 괴롭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건 6시간 이상 시차가 많이 나는 곳을 가게 될 때는 이 도착지 시간으로 떠나기 전부터 시계를 맞춰두고서 그에 맞춰서 생활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낮잠을 오래 자두라는 거죠. 그리고 현지 도착한 후에는 최소한 그날 밤 9시까지는 무조건 깨어있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수면 습관에 관한 인류의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예전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몸을 쭉 펴고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쭉 펴고 자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잘 때 베개 같은 것을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 베개에 약간 기대 앉는 그런 듯한 느슨한 자세로 수면을 취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의 침대를 보다 보면 침대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대서 앉아서 자기 때문에 침대가 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는 뭐 하나의 잠자리를 마련하면 거기서 8명까지 자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서민들의 경우에요. 지푸라기로 일단 자리를 까는 거죠. 그리고 그 위를 깃털로 덮어서 요를 만들어서 자는 건데 어떤 여행지에서 중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인숙 같은 데서 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풍습은 주인이 자는 침대 안에 이 손님을 재우는 것이 상당히 흔한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알몸으로 잤다는 건데 굉장히 묘한 풍경이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실용적으로 불면증, 심각도 지수 진단, 그리고 뭐 수면 일지 이런 것들도 붙어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잘 때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선글라스가 가장 이 책을 소개할 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빨간 태가 있는 선글라스를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안에도 안경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 안경을 언제 쓰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랑하게 되네요.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좋을 책, 저희 빨간 책방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으로는 데이빗 랜들의 자매사 생활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매사 생활은 이 잠깐이라도 푹 자고 싶어요 보다 좀 더 하드한 책인데요. 잠에 대한 역사, 문화, 심리, 진화생물학, 신경학 이런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